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3년 8월 7일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를 이 프렌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방송을 쉬었기 때문에 신규 컨텐츠 소개는 없고요. 지난 방송 이후에 뭘 봤는지 그 소개부터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손익분기점을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밀수를 받고요. 제가 그 공부를 하던 도중에도 밀수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다 끝내고 심야 시간에 요렇게 밀수를 보고 왔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본 게 전혀 후회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제 방송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류승환 감독님을 국내 감독님들 중에서는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그 명성에 걸맞게 잘 만드신 것 같기는 한데 이 밀수라는 영화 자체만 보면은 오락 영화로서 굉장히 훌륭한 영화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다른 영화에 비해서 류승환 감독님만의 색깔은 조금 덜 하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걸 느꼈냐 하면은 중후반까지는 류승환 감독의 작품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최동원 감독의 작품 같다라는 그 느낌이 좀 더 강했어요. 뭐 대사 치는 호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편집 빠르게 빠르게 막 흘러가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 호흡이 좀 약간 최동훈 감독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데 이게 류승환만의 그 색깔을 가진 재미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중후반까지 딱 들었는데 이제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중후반부에 호텔에서 벌어지는 액션씬이 딱 나오잖아요.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음악을 딱 그 BGM으로 깔면서 호텔 액션씬이 딱 나오는데 그 씬에서 제가 육성으로 우와, 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 이게 류승환의 색깔이지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을 제외하고는 그 호텔 액션씬을 제외하고는 이게 과연 그 류승환 감독만의 색깔을 가진 재밌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물음표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그냥 오락 영화 자체로만 봤을 때는 되게 잘 만든 영화인 것 같다라고 해서 별점 4점을 줬습니다. 류승환 감독의 색깔이 좀 더 진하게 들어가 있었더라면은 뭐 4점보다 더 줄 의향도 있었지만, 그런 건 아니라서 좀 아쉬웠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굳이 아쉬운 점을 찾자면은 뭐 그랬다는 거고요. 그거를 뭐 그냥 고려하지 않고 봐도 오락 영화로서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고요. 좀 재미없게 보신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남겨놓으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해녀들이 밀수품을 가져오는 그 과정에서 그런 되게 귀중한 그런 물건들을 그 박스에 담아서 바닷속에 던지는 방식으로 밀수한다는 게 뭐 말이 되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을 찝어 가시면서 이렇게 말이 안 되고 저런 게 말이 안 돼서 좀 몰입이 안 됐어요,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근데 저분들은 되게 그런 고증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본 입장에서는 이거는 오락 영화라는 전제를 깔고 봐야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락 영화를 가장 재미없게 보는 방법이 팔짱을 끼고 보는 거거든요. 비단 이 밀수뿐만 아니라 다른 오락 영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영화를 가장 재미없게 보는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그냥 정말 이 밀수를 보러 가실 때 마음가짐은 그 더운 여름날 시원한 바닷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그냥 팝콘이랑 콜라 먹어가면서 이렇게 한 편 재밌게 보고 오자, 이 생각으로 가시면은 분명히 중박 이상은 누구나 다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 카깡님도 이제 상어 입에 필칠갑 된 거는 완전 오바였어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이 영화에 상어가 나오죠. 근데 이제 카깡님은 상어 입에 필칠갑 된 게 오바였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상어의 등장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이 영화의 설정들부터 이제 그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그 설정들부터가 납득이 안 되면은 이 영화는 성립이 될 수 없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비단 이 영화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서 전제로 깔아놓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납득이 안 되면은 이거는 영화를
재밌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어떤 작품이든 간에. 근데 그분들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취향의 차이일 수도 있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지만 그게 신경 쓰이는 분들은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 조금은 재미없게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전에 서해에서 상어가 발견된 적이 있어요라고 채팅을 남겨주셨는데 저도 그런 기사를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어요. 뭐 상어가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그 상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 이미지가 백상아리 이미지잖아요. 그 영화 조스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 그게 물론 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반박할 수는 없죠. 뭐 이게 어떻게 말이 안 되냐라고 하면서 막 생태계 자료 가져와가지고 상어가 이 환경에서 살 수 없는 이유 이런 거 막 따져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영화에서 그 전제를 깔아놨으면은 그냥 그러니 하고 보는 것도 뭐 그냥 영화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보면서 또 한 번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 어쨌든 내가 이 영화를 선택해서 극장이든 OTT든 간에 이 영화를 보는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는 좀 재밌게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 영화를 보는 시간만큼은 좀 이 영화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건데 뭐 OTT든 극장이든 간에 영화를 재생을 하면서 아, 나 이 영화 보면서 되게 재미없고 싶어. 이러면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누구나 영화를 보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기를 원하면서 영화를 보지만 누군가는 실망하고 나오고 누군가는 만족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의 차이를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영화 자체가 잘 만들고 잘 못 만들고 이걸 떠나가지고 그 관객 개인이 뭔가 신경 쓰는 게 많고 뭔가 되게 아는 게 많고 또 눈이 뭐 높고 이러면은 오히려 이 영화를 즐긴다라는 그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히려 별 생각 없고 아무것도 난 뭐 따지는 거 크게 없고 그냥 뭐 내 시간만 잘 때워지면 좋아요. 이렇게 저는 유야무야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영화를 즐기고 나온다는 그 관점에서는 좀 더 이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제가 어떤 거에서 또 느꼈냐면은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던 디테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영화 같은 경우에, 이 밀수는 아니고요. 다른 영화 같은 경우에 뭐 총파지법, 뭐 총기 고증, 이런 것들.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서 몰라요. 뭐 어떤 시대에 어떤 총이 쓰였든, 그 총을 어떻게 파지했든, 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그럴듯하게만 잡고 있으면은 전혀 그냥 그 눈에 거슬리는 거 없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밀리터리에 대해서 지식이 되게 빠삭하신 분들은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신경 쓰이실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총기에서 나는 그 사운드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뭐 소총이 있었다든가 이런 고증들 같은 것들을 이제 밀리터리를 되게 잘 아시는 분들은 계속 신경이 쓰이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똑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그걸 신경 쓰신 분들은 만약에 그게 고증이 안 맞았을 때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실 거지만 저처럼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오, 총격 액션씬이구만 이러면서 이렇게 볼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아는 게 많고 이제 지식이 많을수록 이 영화 자체를 그냥 재밌게 볼 수 있는 조건에서는 좀 불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장르를 케이팝 무비라고 칭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캐릭터 극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캐릭터들의 군상극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다 기억에 남는 걸 보면은 되게 잘 살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류승환 감독 작품 중에서 이렇게 많은 주요 캐릭터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잘 살았던 작품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래 류승훈 감독 작품 필모를 좀 볼까요? 내 기억이 없을 뿐이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필모를 보면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피도 눈물도 없이 아라한 장풍 대작전 주먹이 온다. 짝패 다찌마을이 부당거래 베를린 베테랑 구남도 베테랑까지는 이제 소수 주인공들이 좀 돋보였는데 이제 구남도부터 시작해서 모가디슈 밀수로 오면서 이제 주요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네요. 근데 구남도 같은 경우는 대중의 평가가 좋지 못했고 저 역시도 류승환 감독을 되게 좋아하지만 구남도는 좀 실망스러운 작품이긴 했거든요. 근데 모가디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잘 만들었고 이제 모가디슈에 이어서 밀수로 넘어오면서 이제 제대로 류승환 감독의 여러 주요 인물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좀 학습이 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 영화라고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뭐 팟캐스트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데서 많이 하시는데, 제 지인이 이 밀수를 보고 글을 남기신 거를 보니까 진정한 여성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자 캐릭터가 주연인 작품이 여성 영화인가? 아니면은 그 여성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그 이렇게 말해주는 게 여성 영화인가? 진짜 여성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자기 고민을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장문의 글로 써놓으신 거를 봤는데, 그분이 생각하시는 이 밀수는 그냥 단순히 여성 캐릭터를 주연으로 세운 영화지, 여성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는 작품은 아니라서 나는 이 밀수가 여성 영화라고는 생각 안 한다라고도 얘기를 남기셨던데,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분의 관점에서 보시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뭐 이게 여성 영화네 남성 영화네 뭐 이걸 다 떠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밀수는 그냥 오락 영화예요. 뭐 여성 영화네 이런 그 거창한 그 카테고리 분류를 하지 않아도 될 그냥 오락 영화입니다. 그냥 큰 의미 부여하지 않고 봤으면 하는 뭐 그런 작품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의미를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좀 팔짱 끼고 보게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서, 그냥 오락 영화 그 이상의 의미도 그 이하의 의미도 두지 않았으면 싶은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고민시 배우가 연기한 고옥분 캐릭터 같은 경우도 너무 잘 연기를 했죠. 요 갈매기 눈썹, 이거는 그냥 무슨 의미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다방 종업원들의 고중을 그냥 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고민시 배우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이 고민시 배우가 여러 작품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어두운 캐릭터를 맡았을 때보다는 이런 밀수나 마녀에서처럼 되게 밝고 깨발랄한 그런 캐릭터를 맡았을 때 좀 더 캐릭터가 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스위트 홈이라든지 간호사로 나오는 드라마 뭐 있었는데, 거기 보면 되게 진지한 역할로 나오는데, 진지하고 어두운 역할로 나오는데, 뭐 물론 뭐 연기를 잘 하시긴 하지만 이 고민시라는 배우의 매력을 다 발산을 할 때는 그냥 밝은 배역을 맡는 게 좀 더 매력 발산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맞아요. 5월의 청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아까 호텔 그 액션씬만 얘기를 했는데, 그 호텔 액션씬도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더라고요. 이제 15세 관람가 치고는 너무 잔인하고 보기 힘들었다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야 이게 류승환이지 이러면서 막 환호를 지르는 분도 계시고, 좀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게 요 수중 액션씬인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이 수중 액션씬이. 야, 이 류승환 감독이 액션을 하다가 이제는 그 물속에서 펼쳐지는 액션도 너무 잘 찍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름 이 물속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되게 잘 묘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엄청 연출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좀 불호로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의외였어요. 이 정도면은 되게 괜찮은 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호불호가 갈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중 액션씬에 대한 불호 의견들이 조금 제 입장에서는 좀 의외이긴 했습니다. 지금 이따가도 소개해드릴 이번 주에 개봉하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개봉을 했을 때 어떻게 그 분위기가 반전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밀수 같은 경우는 손익분기점도 넘긴 상황에서 사실은 급할 건 없어요.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겼기 때문에 급할 건 없이 뭐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진짜 막 역대급 흥행을 해가지고 상영가수 다 뺏어먹고 해도 밀수는 이미 나 손익분기 넘김 하면서 되게 여유로운 입장이거든요. 이 밀수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심하고 그냥 앞으로 그냥 쭉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맞다. 이 김혜수 배우 연기 가지고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되게 혼자 떠 있는 톤으로 좀 대사를 많이 쳐요. 그래서 좀 극이랑 안 어울려서 너무 혼자 튀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후반부에서 좀 톤 다운된 연기를 하는데, 그때부터는 연기가 너무 좋았지만 초반에 그 조춘자라는 캐릭터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연기들은 너무 오바스럽고 튀는 것 같더라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던데, 거기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 연기를 하는 거 보면서, 아니 나는 분명히 시사회 평을 보면서 이 김혜수 배우의 인생 연기를 한 작품이다, 타짜에서의 그 연기를 뛰어넘은 작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후반부에
후에 저도 그 톤 다운된 연기에서는 역시 이래서 김희도를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하셨지만 초반에는 너무 좀 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의도되었든 아니면은 그 뭔가 다 뜻이 있었던 간에 어쨌든 관객이 받아들이기로는 배우의 뜻이 어쨌든 감독의 뜻이 어쨌든 간에 관객이 받아들일 때 저거 좀 튀는데라고 느꼈으면은 그거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밀수 너무 재밌으니까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극장가를 찾으셔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DP 시즌2를 봤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준비하던 시험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봤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먼저 선발대를 다녀온 사람들의 평을 되게 많이 접할 수 있었겠죠. 굉장히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시즌 1을 기대하고 봤는데 시즌 2는 안 그렇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되게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와서 제가 기대치를 확 낮추고 봐서 그런지 이게 그렇게까지 원망을 들을 작품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괜찮게 봤어요. 저는 이 정도면 좀 훌륭하지 않나. 근데 아마 그렇게 좀 혹평을 하셨던 분들도 만약에 이 DP 시즌 2를 이제 시즌 1으로 처음으로 접하는 그런 입장이셨다면은 재밌게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DP 시즌 1에서 보여줬던 진짜 역대급 어떤 리얼리티와 어떤 사회 고발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이미 느꼈고 시즌 2에서도 그런 걸 기대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실망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실망이라는 여론이 좀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제 볼 때는 이제 그런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좀 스포일러라서 안 듣고 그냥 봤는데 다 보고 나서 이제 왜 실망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맞는 말인데? 듣고 보니 그렇네? 그래, 뭐, 실망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저렇게 봤으면은, 이런 좀 공감대도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시즌 1에서는, 그, 내부반 안에서 병사들 간의 어떤 그 다툼이 있었고, 빌런으로 셋업된 캐릭터도, 이제, 주변에서 누구나 좀 접할 수 있을 만한 평범한 캐릭터인데, 공감대 형성도 많이, 불러일으키면서 좀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시즌2는 병사들의 이야기가 주가 된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간부들이 주축이 돼서 흘러가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감대 형성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대한민국 그 국군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간부보다는 일반 기관병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간부들을 주축으로 해서 흘러가는 이야기들에 대한 공감대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비현실적인 장면들이 좀 많았던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비현실적인 장면들도 그 드라마적 허용으로 그냥 드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그냥 넘겨지면 넘겨지는 건데 한번 탁 걸리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든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해는 합니다. 다만 저는 그냥 드라마적 허용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DP 시즌 2의 메시지도 괜찮게 봤던 이유가, 물론 병사들의 이야기 다루는 거 중요하죠. 병사들 간의 어떤 부조리나 문제점들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DB2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꼬집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병사들이 이렇게 지지고 볶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뭘까? 더 윗선이 바뀌지 않으면은 과연 이 병사들 간의 이 상황들이 더 개선된 여지가 있을까? 이 더 윗선부터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의문점에서 제작된 시리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즌2는. 그래서 그런 메시지로 보면은 저는 뭐 충분히 만족스럽게 봤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DP1은 현실적인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은 DP 시즌2는 약간 현실성은 조금 내려놓더라도 이제 병사들뿐만 아니라 그 윗선, 그 간부선에서부터 어떻게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썩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DP 시즌2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은, 좀 요거 DP 시즌2를 재밌게 보시려면은, 그 시즌1에서의 어떤 재미들을 기대하신다기보다는, 그냥 시즌2는 시즌2만의 어떤 독립적인 작품으로 생각하고, 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좀 실망하지 않고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조언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올여름 텐트폴 영화 중에 한 편인 비공식 작전을 극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진짜 너무 재미없게 봤거든요. 보면서,
야, 이거 언제 끝나냐? 아직도 안 끝나냐? 아, 또 뭔 상황을 또 만들어 그냥 끝내지. 아유, 왜 이렇게 쟤들은 누굴 구하러 간 거야? 죽으러 간 거야? 왜 이렇게 죽지 못해 안달인 거야? 막 이러면서 되게 답답해 하면서 봤어요. 근데 제 말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제가 이 비공식 작전을 봤을 때 제 상황은 시험을 치고 그 시험 결과를 기다리면서 아, 시간 좀 빨리 가라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극장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런 평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개인적인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이 있는 상태에서 본 거라서 오히려 이렇게 더 재미없게 본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보고 판단을 하시지 제가 재미없게 봤다고 해서 뭐 제 말을 너무 신뢰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족공님이 더 문은 안 보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안 볼 겁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안 볼 겁니다. 안 볼 겁니다. 안 봅니다. 더 문은 안 봅니다. 네, 여러 번 말씀드릴게요. 안 봅니다. 더 문. 안 봐요. 안 볼 거예요. 네, 왜 안 볼 거냐 하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까도 보고 나서 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늘 강조를 드리잖아요. 그냥 안 보고 안 까겠습니다. 네. 안 보고 안 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이 인 더 스카이를 감상을 했는데요. 영화를 끝까지 다 보고 나면은 아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별점을 3개밖에 안 준 이유는 그 긴장 상황이 셋업되는 그 과정까지가 너무 지루해가지고 막 반졸음 상태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 긴장 상황이 셋업되기 전까지는. 근데 이 아이 인 더 스카이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한 명의 목숨이 소중하냐, 뭐 80명의 목숨이 소중하냐, 뭐 이런 그 긴장 상황이 딱 셋업이 다 되고 나서부터는 진짜 딱 그 집중해서 긴장하면서 봤는데 그 전까지의 과정이 너무 지루해서 그냥 그래, 그래도 명작이라고 하니, 언젠간 좋은 장면이 나오겠지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본 것 같아서 별은 3개밖에 안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되게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떤 상황인 거냐면은, 그 테러범이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테러범들의 가옥을 알아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폭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테러범이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그 가옥의 근처에서 어떤 꼬마 소녀가 빵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폭탄 투하를 하면은 당연히 그 꼬마 소녀가 위험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폭탄 투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이 군사 간부들이 막 회의하고 그 군 관계자뿐만 아니라 뭐 어디 막 다른 막 부처에서도 막 와가지고 이걸 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막 여러 가지 그 확률 계산하고 막 이런 작품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진짜 쫄깃하기도 하고 어떤 장면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볼 때는 답답했는데 보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저 상황이었어. 내가 저 상황에 놓여 있다라면은 내가 방금 답답하게 느꼈던 그 사람보다 더 최선의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더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야, 볼 때는 답답했지만 그 상황이 되게 현실적이고 고민이 되게 많이 된 상황 셋업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긴장감을 유발하는 작품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막 음악도 되게 긴장감 넘치는 음악 깔고 상황도 되게 자극적인 상황들을 막 이렇게 좀 전시해놓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도 이렇게 긴장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연출 진짜 잘 됐다. 그리고 상황 셋업이라든지 메시지 같은 것들이 정말 좀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러범들이 작당 모의를 하고 이제 폭탄 테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테러범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진압하지 못하면은 이 폭탄 테러범들이 다른데 가가지고 막 사람 인적이 막 붐비는 곳에서 폭탄 테러를 수행하게 되고 그럼 수많은 사상자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거를 미연에 방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한 명의 소녀를 위해서 기다릴 것이냐 이거를 막 되게 고민하는 영화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쏴야지. 이게 고민할 거리가 되냐. 그 아이의 희생은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저거를 그냥 놔뒀다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고민거리지? 그냥 좀 쏴라.
저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면서 되게 뒤에서 막 편안하게 커피 마셔가며 도넛 먹어가면서 뭐 사람 목숨이 어떤 애 저런 애 되게 편하게 얘기하고 있네? 아, 그냥 좀 싸. 막 이런 생각을 보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보고 나니까 그냥 좀 쏘지라고 그 얘기를 했던 저도 방구석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의자에 기대 앉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내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그냥 좀 쏘지라고 생각했던 내가 제가 보면서 되게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이랑 다를 게 뭐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바가 많은 작품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점까지 가는 그 과정이 조금은 지루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다 보신다면은 분명히 좀 느끼는 바가 많이 있는 작품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영님이 영화관에서 이걸 보셨다면은 초반부터 긴장감이 넘치는데 아쉽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맞아요. 영님이 영화관 이야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요 아이 인 더 스카이가 개봉을 했을 때 부산행이랑 같이 개봉을 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 극장 분위기를 아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테지만, 부산행이 상영관 수를 다 잡아먹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이 인 더 스카이가 극장 개봉을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상영관 수 다 내려버렸는데, 그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얼마 뒤에 또 재개봉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부산행 보기에 바빴지 뭐 내가 알았겠어요? 카카님이 또 얘기를 하시는 게 테러범들이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그 가옥에다가 폭탄 투어를 했을 때 이 소녀가 희생될 거는 명확한 사실이지만 제가 아까 그 테러범들이 폭탄 테러 인적이 붐비는 곳에 가서 폭탄 테러를 해서 많은 사상자를 낼 거라는 거는 아직 그 테러범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경중을 논할 수가 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되게 많은 작품이라서요. 한 번쯤 꼭 보셨으면 좋겠고 왓챠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던 작품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이번 주 개봉작 소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작품들 중에서 뭔가 자본이 들어간 대중영화, 대중상업영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몸담고 있는 콘크리트 유니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소개를 한번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중복해서는 디테일한 설명까지는 안 드리겠지만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자면은 콘크리트 유니버스라는 그 세계관이 있는데 그 세계관의 설정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지진이 발생해가지고 세상이 폭삭 망해버린 그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 콘크리트 유니버스다.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디테일한 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설명 영상을 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콘크리트 유니버스 중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영화입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고 왓챠를 통해서 공개됐던 몸값이 콘크리트 유니버스의 첫 작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요 몸값은 콘크리트 유니버스에 속한 작품이 아닙니다 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콘크리트 유니버스에서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작품입니다. 대지진이 일어나서 다 무너졌는데 이제 어떤 아파트 하나만 딱 살아남게 되고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인간 군상극을 그린 작품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배우진이 굉장히 짱짱합니다. 네. 자, 지금 여기 얼핏 보이는 배우만 해도 이병헌, 박보영, 박서준 막 엄청 많이 보이죠. 김선영 배우, 박지우 배우, 김도윤 배우, 짱짱한 배우들 다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요게 그 시사회가 진행이 됐는데 시사회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손해분기점이 410만 명이네요. 시사회 때부터 입소문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마 손해분기점은 얘도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뇌피셜, 아무 근거 없는 그런 뇌피셜을 한번 해봅니다. 밀수랑 굳이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누가 더 흥행할 것이냐를 대놓고 본다면은 이거는 그냥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인데 밀수가 좀 더 흥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밀수는 말 그대로 오락영화거든요. 그냥 보고 즐기고 나올 수 있는 가벼운 오락영화이고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 같은 경우는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그린 좀 어두운 결을 가진 작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작품성이 뭐가 더 좋네 나쁘네 이걸 떠나서 그냥 순수하게 흥행 측면에서 보자면은 관객들의 발걸음만 보자면은 좀 더 밀수가 진입장벽이 낮아서 최종 스코어는 밀수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뭐
근거 없는 제 뇌피셜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이 되는 작품이고, 일단 시사회 평이 좋기 때문에 저 역시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개봉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OTT에는 어떤 작품들이 공개가 될지를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OTT 공개작 중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무빙이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한간에 떠도는 루머에 의하면은 그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가 이제 한국 드라마 제작을 더 이상 뭐 하지 않기로 했다, 손 떼기로 했다라는 루머가 떠돌았는데 이제 공식 입장 발표로 그거는 낭설이다. 우리는 그런 결정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요 무빙이라는 작품은 한국에서 제작된 드라마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많은 제작비가 들어간 작품입니다. 원래는 태양사신기가 1위였는데 요 무빙이 시작이 되면서 그 기록을 깼고요. 아마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이제 공개가 되면은 또 요 무빙의 기록을 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양사신기가 500억대였나 그렇고 요 무빙이 600억대로 알고 있고 그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1000억대로 알고 있거든요. 제작비가. 얼만큼 힘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예고편만 봤을 때는 확실히 좀 돈 들인 티가 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이 강풀 작가의 웹툰 원작이잖아요. 근데 강풀 작가의 웹툰 원작으로 한 작품들은 흥행을 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좀 불명예스러운 공식이 있긴 했는데 요 무빙이 과연 그거를 깨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무빙 연재 당시에 강풀 작가의 그 웹툰 원작 연재 당시에 저도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워낙 오래돼가지고 이제 디테일한 설정들까지는 다 기억이 안 나긴 해요. 뭐 대충 이런 이야기다 정도만 기억이 나지 뭐 이 캐릭터에 대한 상세한 설정이라든가 뭐 작품상에서 벌어졌던 디테일한 사건들 같은 경우는 다 아직까지 지금 좀 기억이 흐려져서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요 무빙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좀 다시 상기하면서 재밌게 볼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 무빙 공개를 앞두고 출연 배우들이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능들에 나가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던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 무빙이 흥하게 되면은 조인성 배우는 밀수도 흥하게 되고 무빙도 흥하게 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조인성 배우의 팬분들은 되게 반겨할 만한 뭐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올해 공개가 됐었던 독립영화 중에서 가장 좀 흥행하고 좋은 평을 받았던 작품 중에 하나인 스프린터가 8월 11일 날 웨이브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요거 되게 개인적으로 기대작인데 늘 그렇듯이 독립영화는 개봉관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저는 반강제로 못 보게 돼서 요번에 웨이브에 공개가 되면은 한번 볼 의향이 있습니다. 너무 잘 만든 독립영화라고 하니까요. 요 소개는 제가 그 예전에 개봉작 소개할 때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일단 보신 모든 분들이 다 호평을 하신 작품이기 때문에 웨이브 구독 중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OTT 공개 예정작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준비한 영화 뉴스는 하나예요. 엘리멘탈이 600만 관객을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그 다른 국가에서는 이렇게까지 흥행을 하지 못하는데 유독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지난 2주 동안 유치원이라든지 많은 곳들이 이제 방학 시즌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손잡고 극장 나들이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제 엘리멘탈을 자막으로 한번 봤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저희 딸과 함께 더빙으로 한 번 더 보고 왔습니다. 이민자의 입장을 그린 작품이기도 해서 과연 우리 아이가 지금 7살인데 우리 아이가 이걸 보면서 좀 감동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내가 우리 애를 너무 무시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영화가 끝나갈 때 엔딩씬에서 애가 갑자기 막 이러면서 엔딩씬에서 엄청 막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같이 눈물도 막 닦아주고 막 토닥토닥 해주면서 봤는데 애도 이걸 보면서 감동적인 장면에서는 좀 감동을 느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애가 좀 많이 컸구나. 진짜 좀 요런 작품들 같이 다니면서 더 많이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 보고 나오면서 더 웃겼던 게 저희 애가 이렇게 울면서 눈물을 열심히 닦았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가 끝나면 불이 켜지고 퇴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애가 이제 일어나기 전에 저한테 보면서 무슨 얘기 했는지 아세요? 보면서 아빠, 나 운 거 티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안 나? 자기도 자기 운 게 부끄러웠던 건지 아빠 나 운 거 티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안 난다고. 그래서 같이 퇴장을 했던 기억이 나면서 너무 웃겼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쨌든 엘리멘탈 저 1화도 재밌게 봤고 모르겠어요. 어린이집 다니는 연령층은 모르겠고 유치원 다닐 정도의 나이면은 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같이 극장 나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주 만에 방송을 켰는데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도 월요일 밤 11시에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우 같은 마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